점정팀장하고는 네. 카카오, 네이버 최근에 약간 상승세를 타고는 있거든요. 오늘 게임주에 비하면 좀 약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21선 위로 이렇게 둘 다 올라와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죠? 네, 일단 두 종목 조금은 이제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네네. 일단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상장 계열사들의 약간 부진으로 인해서 뭐 카카오도 같이 좀 동반 하락세 보여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을 사실 상장에 대한 부분을 사실 뒤로 하고 지금 지분을 오히려 좀 매각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상장사들로 다 좀 나눠 먹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좀 흩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카카오가 지금 전년 대비해서 지금 거래 대금 자체가 저희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카카오에 대한 어떤 지금 선뜻 손이 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이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 동력, 카카오라든지 네이버가 지금 경기 침체에 따라서 수익성이 좀 약화되고 있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광고 수입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다각화를 지금 꾀하기엔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이버 같은 경우 이번에 또 하향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하향 리포트가 나왔지만 이제 워낙에 좀 과도하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좀 높은 목표 주가를 좀 내려주는 효과인데요. 이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단은 2분기까지는 이제 실적 부분에서 사실 가져갈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세를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단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임금에 대한 부분에서 한마디로 그 지금 기존에 이제 채용의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 30% 정도 좀 감소를 할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는 수익에 대한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거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용을 줄이겠다는 부분이고요. 수익에 대한 부분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은 아직은 좀 미비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 저가에 대한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등은 좀 강하게 오고 있지 못하다. 결국은 지금은 좀 모든 투자자들이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는 좀 관망의 자세가 여전히 좀 짙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하반기 이후에 좀 플랫폼주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이제 하반기가 벌써 됐네요. 네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선뜻 이제 플랫폼주보다는 이제 과대 낙폭이 3분기보다는 4분기 이렇게 할까요? 그러긴 3분기가 좀 깁니다. 시장이 네. 좀 빠르게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으로서는 이제 관망이 좀 짙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사실은 과대 낙폭 다른 종목들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관심을 가져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염정팀장하고는 저희가 완성차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완성차는 좀 부정적인 이슈가 나왔지 않습니까? 유럽 쪽에서. 네, 뭐 완성차 업계 사실 현대차가 사실 네. 시장을 조금 이끌어 줄 거라고 좀 기대를 했었지만 사실 좀 쉽지 않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럽에서 이제 독일에서의 어떤 디젤 관련된 디젤 배기가스 조정 관련된 사실 이슈가 있고부터는 사실 좀처럼 힘을 좀 쓰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둔화에 따른 사실 수요에 대한 감소에 대한 부분이 완성차 업계에서는 가장 큰 이제 리스크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같이 이제 2차 전지 전반적인 동반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완성차 업계 전반적인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장에서는 사실 뭐 테슬라의 대항마인 리비안 같은 경우가 10% 가까이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분이 추세적인 부분이라기보다 사실은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 업계 쪽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지금은 좀 한쪽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좀 해소되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지금 꺾이는 이런 시그널이 좀 나와 줌으로써 본격적으로 좀 상승 가도에 좀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물론 현대차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그래도 자리에서 좀 자리를 지켜주고는 있습니다. 뭐 17만 원에서 18만 원대 사이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20만 원 선을 한 번도 넘어보고 최근 들어서는 좀 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이제 성장에 대한 좀 한계가 좀 느껴진다라고 네.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찬가지로 저도 완성차 업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일단 좀 관망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LCD TV 패널 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 감소를 막기 위해서 구조조정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 하반기 디스플레이 쪽 주가 반등 트리거는 없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염정팀장님? 뭐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연초에 사실 크게 좀 주목을 받았던 부분은 LCD 패널에 대한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이었고요. 거기 이제 OLED 시장에 대한 확대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치로 가져갔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뭐 가전 수요라든지 PC 수요 같은 전반적인 이런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좀 수요의 감소가 가장 큰 부분이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 거기에 따라서 3분기는 그럼 개선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주가의 향방인데요. 역시나 일단은 하반기에도 이 실적 부진을 좀 빠르게 회복하기에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크다. 경기 둔화가 아무래도 IT 쪽에서는 가장 큰 어떤 수요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쉽게 지금 반등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지금 이제 가전 제품이라든지 LG전자, 삼성전자 등 전반적으로 이제 가전에 대한 재고율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빠르게 좀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은 좀 이제 수요의 증가가 쉽게 나타나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저는 일단은 지금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모든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일단은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나와야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현재 강보합권까지 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2분기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고 하반기 실적도 좋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는 많이 빠진 만큼 외국인과 기관의 저점 매수가 유입되면서 최근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물려있던 개인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추급이 바뀌는 현상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염정 팀장님? 네,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하락장에서 그래도 반등이 가장 좀 잘 나와줬던 종목인데 아무래도 이제 저가에 대한 매력 부분이 좀 부각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중요했던 부분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어떤 임상에 대한 어떤 이제 철회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어떻게 보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나가야 될 비용은 줄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 주력이었던 바이오시밀러 부분을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상 궤도에 다시 좀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대한 부분으로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힘들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일정 부분을 좀 현금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사실 셀트리온 쪽뿐만 아니고요. 조금 반등이 있는 장에서는 개인들이 조금씩은 좀 이제 현금을 좀 확보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겠고, 이제 셀트리온 관련주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코로나라든지 다른 이런 이슈보다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만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심플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폭이 좀 컸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 확인해 가면서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어유를 가져오셨네요. 이거는 이제 엔터와 관련된 플랫폼 하는 사업자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지난주에는 JYP 엔터를 가지고 그렇죠. 왔고요. 예. JYP 엔터 주가가 괜찮았습니다, 최근에. 네, 이제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이제 저가 매수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오늘은 또 디어유를 또 같이 가지고 왔는데 두 종목이 비슷하다면 비슷하지만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어유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팬들이 이제 아티스트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한마디로 좀 구독 경제와 좀 비슷하다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어유의 이제 실적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같은 실적은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다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플랫폼이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33%대, 이번에는 40%를 넘는 영업이익률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에 대한 부분은 플랫폼이다 보니까 사실 고정비에 대한 부분이 사실 거의 들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매출의 한 70에서 80%, 70%만 잡더라도 외국인 해외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해외 비중이 높은 만큼 사실 계속해서 K-팝에 대한 확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신규 구독자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여기서 한 20% 정도는 이제 중국의 매출인데요. 중국은 사실 중국 내에서의 안드로이드 기반에 대한 부분이 아직 구축이 안 됐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이 원래는 1분기 또는 2분기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지연되는 바람에 이에 대한 부분이 매출액이 실적이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3분기부터는 안드로이드 기반 매출액이 늘어날 경우에 만약에 지금 중국 수요의 한 2~3배 정도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봤을 경우에 해외 비중 좀 더 확대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에 대한 비중은 조금 지금으로서는 다소 좀 적지만 지금 또 재밌는 부분은 이제 40에서 60대들의 사실은 좀 소비가 좀 강한 이런 세대들의 좀 매출을 좀 끌어내기 위해서 트로트 아티스트들을 또 유입한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기 네.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매출 성장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통해서 이제 수익 모델이 점점 다각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터주와 같은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과도하게 많이 빠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시총이 한 7천억 원 정도 되고 있는데 뭐 1조 정도를 충분히 갔었던 종목입니다. 만약에 엔터주 같이 반등이 나올 경우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지금 주가는 저가 매력이 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시장에 대한 좀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목표 주가를 과도하게 잡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은 1차 목표가 38,000원, 손절가 29,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